네, 연예 문화 이슈를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재근의 문화살롱,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설국열차 비롯해서 다양한 한국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제작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다면서요. 예,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일단 있어요? 설국열차가 드라마로 TV 드라마로 예, 넷플릭스 예.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5월 25일에 지금 공개될 예정이고요. 예. 요거 이제 드라마가 됐기 때문에 10회분으로 10부작으로. 예, 10부작으로 예. 부작? 예, 그렇게 이제 그렇죠.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라서 10부작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예. 그 다음에 시즌 2 제작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가나 봐요. 예. 그 서양 쪽은 그 우리나라보다 횟수가 작은 대신에 시즌으로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분간 계속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언론 시사회가 있었다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평이 갈렸는데 네. 한쪽에서는 살인 미스터리하고 계급 전쟁이 불협 화음이 난다. 봉준호 감독 비전에 한참 못 미친다. 네. 근데 다른 쪽에서는 원작 콘셉트하고 사회적 우화가 시의적절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갈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살인 미스테리 장르극의 속성하고 계급 대립이라는 사회극적 요소가 병립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부대끼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국열차 말고도 지금 새롭게 제작되는 작품들이 꽤 있다면서요? 네. 정병길 감독이라고 예. 액션 마스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이분이 만든 악녀라는 2017년 영화가 있는데 예. 이게 액션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났던 이 김옥빈 김옥빈 씨 여전사로 나왔던 예. 그 영화가 헐리우드 지금 리메이크가 결정이 됐는데 네. 정병길 감독이 직접 가서 연출도 그 감독이 이분이 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좋으면 이분이 원래 본인이 스턴트맨 출신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액션에 일가견이 있는 진짜 마스터인데 향후에 헐리우드에서도 상당히 활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장준환 감독. 예. 이분이 1987 천만 영화 만들었던 그분인데 과거에 지구를 지켜라라고 2003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그 신하균 씨인가요? 예, 신하균 씨하고 백윤식 씨 나왔던. 예. 신하균 씨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백윤식 씨는 나왔는데 신하균 씨 나왔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 크게 히트하진 않았지만 소수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영화거든요. 저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걸 보고 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영화 광이시군요. 그런데 전혀 그 대중들에게 어필됐던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일반 대중한테 광범위하게 사랑받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런 영화 보고 이제 컬트 영화라고 하는데 소수의 뜨거운 지지를 받는. 근데 그 영화가 계속해서 한국에서 회자가 됐는데 17년이 지나서 지금 미국에서 리메이크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장준환 감독이 직접 이것도 미국으로 가서 감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떤 자본가를 외계인으로 지구인을 괴롭히는 외계인으로 생각해서 주인공이 약간 이제 정신으로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그 뭐 공격을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화 같은 내용인데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 미국이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그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생충도 그래서 화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지구를 지켜라의 이 설정이 이제 더 옛날보다 확실하게 통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반전도 있어요. 또 이게 또 뒤에 결과를 또 말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좀 다시 우리 작품들을 다시 만들겠다는 게 꽤 나온다면서요. 지금. 네, 맞습니다. 추격자. 나홍진 감독의 곡성? 곡성을 만들었던 감독의 하정우 씨. 네네. 4885. 이름이 하여튼 추격자. 그리고 신세계. 네네. 살려는 드릴게. 그런 영화. 그리고 써니.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는. 부산행. 극한 직업. 이런 영화들이 줄줄이 지금 리메이크가 헐리우드로 판매된 상태입니다. 한 건이. 헐리우드에서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전에도 뭐 몇 개는 좀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올드보이 나왔고 옛날에 우리 10월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뭐 장화홍련 이런 작품들이 기존에 나왔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작품들이 아주 개성적이었는데 헐리우드 영화가 되는 순간
그 개성이 사라지면서 예. 그냥 평이한 영화로 변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요번에 리메이크가 되거나 판권이 판매된 작품들은 제발 좀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래야 그게 교두보가 돼서 한국 영화가 더 크게 이제 관심을 받을 테니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기생충 이후에 이제 우리 영화를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자,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 문화살롱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 제작진하고 한참 그 얘기를 나눴어요. 이게 무슨 네. 말인가 전혀 나 몰랐는데 예. 최근 SNS에서 1일 1깡이라는 글과 함께 가수 비의 뮤직비디오가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네. 3년 전 발표된 가수 비의 노래 깡이라는 노래가 있고 이게 엄청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17년에 비 씨가 깡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네. 당시에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묻혔던 거죠. 묻혔어요. 근데 예. 최근에 이게 엄청난 이제 화제가 됐는데 네. 네티즌 사이에서 깡 조롱하기 열풍이 분 겁니다. 조롱하기. 네, 비 씨를 비웃자, 예. 깡을 비웃자 그 열풍이 분 거예요. 예. 아마 이제 추정컨대는 이 노래가 굉장히 비 씨가 잘난 척하면서 으스대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 네네. 그런데 요즘에 방탄소년단이 잘 나가니까 뭐 방탄소년단보다 잘 나가지도 못하면서 무슨 월드스타라고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느냐. 네. 그런 취지로 사람들이 조롱하러 막 몰려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도 나도 깡을 조롱하는 놀이가 인터넷 유행이 돼서 막 깡을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예.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가지고 아 이제는 또 그 호응으로 좀 바뀌는 네. 부분이 있나 봐요. 날마다 봐야 되는 그래서 1일 1강, 1일 3강 네. 그렇게 되다가 이제는 인기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기는 오히려?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비 씨는 뭐라고 얘기를? 그게 이제 역전 현상의 했답니까? 결정타가 비 예. 씨가 보인 예. 반응인데 지난 주말에 비 씨가 이제 TV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진행자가 이 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조심스럽게 막 접근했는데 왜냐하면 조롱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비 씨가 너무 쿨하게 네. 깡 나도 참 좋아한다. 나도 1일 3강 한다. 주말엔 1일 7강까지 하고 김태희 씨도 좋아한다. 본인 조롱하는 그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비 씨에 대한 호감도가 네네. 대폭 상승하면서 상남자야 네, 뭐 그 전까지 비 씨를 조롱하는 게 인터넷 놀이였는데 네. 이제는 비 씨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통계청의 UBD 논란은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UBD가 예.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 씨는 무조건 조롱해야 되는 대상으로 찍혔던 거예요 한동안.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조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UBD가 뭐냐면 비 씨가 그 엄복동 자전차왕 엄복동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개봉 영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 흥행에는 이게 실패했어요. 흥행 대작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작비가 많이 투여된 작품이었는데 17만 명 동원하고 끝났거든요. 아 그래요?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비 씨를 조롱하면서 앞으로 17만을 1UBD라고 하자. 엄복동의 앞글자 UBD 엄복동에서 1UBD는 17만. 그럼 화폐 단위처럼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조롱하는 놀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막 이 조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니까 이게 통계청 유튜브 관리자가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분은 공적인 일을 하는 분인데 깡 뮤직비디오를 찾아서 거기가 조롱하는 놀이터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댓글을 단 거예요. 깡의 조회수는 오늘자 기준으로 몇 UBD입니다. 통계청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 거예요. 공적인 일을 하는 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와중에도 이건 너무 나갔다라고 해서 통계청을 막 비판한 거죠. 그래서 통계청이 2번 사과했거든요. 처음에 사과했다가 담당자가 장난스럽다고 해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한 번 더 사과했는데 UBD 통계청 사과 논란을 통해서 점점 그 비 씨에 대한 조롱이 최극점 꼭지점을 찍고 반대로 넘어오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비 씨가 나도 1일 3강한다를 계기로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반대로. 뭐 아이돌들이 뭐 연기를 하거나 그래서 망작하고 뭐 연기 잘 못하고 했었던 거 막 조롱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 그거 가지고 또 인기를 끌고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다 그런 좀 일환인가요? 이런 현상인가요? 그렇죠. 그 김장훈 씨도
최근 들어서 목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김장훈 씨가 네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최근에 고음이 잘 안 올라와서 억지로 올리니까 네. 네티즌들이 그걸 비웃는 UBD 같은 신조어를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근데 김장훈 씨가 그 신조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신조어 덕분에 내가 노래를 더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됐다 막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김장훈 씨의 그런 면을 또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B 씨도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희화화하는 것에 대해서 예. 화내지 않고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호감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밈이라고 하나 봐요? 아, 밈은 뭐냐면 인터넷 유행을 요즘 밈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화 생물학에서 이 문화적 유전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건데 갑자기 의미가 바뀌어서 요즘 인터넷 유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문화살롱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